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ELS들은 분기마다 2주간의 분기 보고서 공시 기간 동안 잠시 쉬면서 새롭게 상품을 출시합니다. 자, 주요 증권사들이 휴식기를 끝내고 새롭게 상품을 출시하는데, 자, 그때 나오는 상품들이 가장 좋았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한투가 바로 그런 케이스고요. 자, 실제로 삼투 오늘 말씀드릴 거는 발행어음 그리고 원금 보장형 ELB 상품입니다. 자, ELS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다음 주 목요일 28일이거든요. 28일부터 증권사에서 신규 계좌 개설하시려면은 제약이 많거나 이체 한도가 걸리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꼭 본인이 쓰실 증권사들은 이제 미리 계좌를 개설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또 계좌를 개설하고 20일 동안은 그 텀이 있잖아요. 이제 새로 계좌 개설을 20일마다밖에 못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결국 딱 한 군데만 여러분들이 더 선택해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8일 이후에는 이체 한도가 걸리게 되고, 뭐 이체가 안 되거나 이제 비대면 같은 경우에는 엄청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통신 사기 뭐 이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결과적으로 한도를 아예 제한을 걸어버리면서 실질적으로 서류가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경우들도 있고, 아무튼 소득을 증빙할 수 없으면 금융투자 내역까지도 공개해야 되는 엄청 불편해집니다. 반드시 한 군데는 뭐 계좌를 만드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미리 만드시고요. 자, 오늘은 한투 ELS, ELB를 볼 겁니다. 근데 자기 자본이 8조거든요. 근데 발행어음이 무려 16조 가까이 몰리면서 사실상 이제 발행어음은 곧 막히거나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로서 조건을 보면, 자, 8월 6일까지지만 어저께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반드시 할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오면서 사실상 0.25냐 0.5%냐의 차이인 거지 금리를 안 내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적립식 월 1,000만 원씩까지 한도는 사실상 거의 없단 말이죠. 4.85 미리 가입만 해놔도 좋아요. 1년에 3.9짜리 조건 없는, 그러면서 중간에 해지해도 금리가 나오는 이 발행어음 같은 경우에는, 자, 수시도 3.15지만 수시는 금리가 인하되면 즉시 다음날 바로 인하가 되지만,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은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발행어음이라고 하더라도 금리가 고정돼서 1년 가까이 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미리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ELS와 ELB의 2주간의 공백기 이후에 힘을 준 조건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적게는 4%, 많게는 6.4%까지 주고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증권사, 리딩 증권사다운 아주 상품 라인업이 ELB를 원래 보통 한두 개를 내놓는데 총 세 가지를 내놓으면서 일단 좋은 선택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 그 ELS와 ELB의 개념을 한 30초만 설명을 드려볼까요? 제가 일단 그 조건이 되게 중요합니다. 보시면은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는 ELS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바탕으로 조건이 설정이 됩니다. 조건을 맞추면은 수익을 보통 한 8% 정도를 주는 거고, 대신에 손실이 무한대예요. 원금 손실이 이거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거의 수익이긴 한데, 한 번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제 그 손실이 엄청나게 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옵션의 매도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거의 저는 ELS는 추천을 잘 안 드립니다. 자, 반면에 ELB는 심플하죠. 조건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조건이 되게 중요합니다. 조건 뭐 다 조건이에요. 근데 조건을 맞추면은 금리를 주는데, 조건을 못 맞추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주는 게 바로 ELB입니다. 한투 ELB를 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상품 중에 하나는 그 ELB 2134회입니다. 금리가 6.4%예요. 그리고 조건 말씀드렸죠. 조건. 기초자산이 S&P 500인데 S&P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조건적으로 금리를 주겠다라는 건데, 먼저 설명을 드리면 4차입니다. 만기가 1년이거든요. 만기가 1년인데 총 4번의 평가일이라는 걸 줍니다.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테스트하는 기간이 총 4번인데 단 한 번이라도 이 기초자산의 평가 가격 중에서 95% 이하로 하락한 적이 있으면 6.4%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5%가 넘게 빠지면 6.4%를 준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지수가 사상 최고점에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지수가 사상 최고점에 있거든요. 여기 S&P 지수를 이렇게 보면은 지금 뭐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나는 5%, 요 정도는 빠질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가입하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의 평가일이 요렇게 있는데, 4번의 평가일 중에서 5%가 한 번이라도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6.4%를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50억 한도고요. 인기도 많을 것 같아요. 하방이 보장된 구조잖아요. 그리고 1에서 4 평가일은 1년에 4번의 상환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1에서 4차 평가일 중 한 번이라도 95%, 한 번이라도 5% 빠진 적이 있으면 6.4%입니다. 보통은 일할 지급하는데 월할 지급하거나 분기할 맞나? 지급을 하는데, 이거는 만기 그냥 6.4%로 그냥 주는 형태이다 보니까 사실은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ELB들 조건이 좀 심플하고, 여기는 뭐
크게 걱정할 것도 없이 5%가 빠지느냐 안 빠지냐입니다. 그래서 가입할 수 있는 시간은 아까 10시까지다. 보통은 16시까지거든요. 근데 10시까지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상한이 조건이 잘 맞아서 내가 수익을 받게 됐다라고 하면 640만 원 이자인데 은행의 2배입니다. 3.5% 정도라고 생각했을 경우에 그 자체로도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요 상환 확률을 보시면은요, 수익으로 상환될 확률이 27%입니다. 여기 보시면 27%. 손실로 그냥 손실이 아니라 원금으로 그냥 이자 없이 원금으로 받을 확률이 72%인데 사실상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S&P가 이렇게만 오르기만 했잖아요. 오르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올랐으니까 당연히 빠지지 않았으니 상환 확률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지금은 이제 고점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 5%만 빠지면 나는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입하시면 좋습니다. 조건 심플하죠. 95 이상에 있으면 0%고요. 95 이하에 있으면 6.4%입니다. 그래서 총 4번의 그 평가 1이 중요합니다. 평가 1. 그냥 한 번만 5% 빠지면 되는 게 아니라 4번의 평가 1을 여기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때 빠져야지만 6.4%를 준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 더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조건을 이렇게 좀 보는 게 있는데 실제로 요 생각을 한번 해보는 포인트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S&P가 빠지면 돈을 주는 하방이 막힌 구조예요. 그렇죠? 빠져야 돈을 주는 구조. 그래서 주식을 만약에 내가 공격적으로 하고자 할 때, 슈드나 아니면 뭐 다른 상품을 하고자 할 때 주식을 투자하면서 주식이 빠지면 안 좋잖아요. 오르면 좋은 건데. 근데 빠지면은 이 5%만 빠지면 6.4%를 주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는 이만큼을 해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도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물론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큰 수익은 아니지만 일단은 우리 콜옵션 매도한 것처럼 약간 빠져도 이거 수익을 보장해주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어렵게 이해하시기 쉽지는 않겠지만 일단 조금만 생각해보면은 주식이 빠져도 수익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증권사들이 콜옵션 매도 전략, 커버드 콜 전략을 하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라고 얼핏 생각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슈드는 배당도 나오니까 주식이 얘는 웬만하면 오르고 빠지고 할 텐데 많이는 뭐 아니지만 조금씩 오른단 말이죠. 배당 주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빠지면은 보장이 되고요. 오르면은 같이 오르니까 좋은 겁니다. 대신에 ELB 수익은 못 받겠죠. 그러면서 얘는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또 안정적으로 또 이렇게 구조화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2132회입니다. 얘는 그냥 확정금리형 예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만기가 1년짜리이고요. 그리고 조건은 삼성전자가 500% 이상 수익이 나면은 4.001, 500% 미만이면 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 조건이 안 맞으면 4%니까 사실상 그냥 4%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ELB나 ELS가 반드시 조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제 구조가 나오기는 하는데 은행보다 무조건 낫습니다. 4% 주는 예금 있으면 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제가 방송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어요. 진짜 해자는요, 이건 뭐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이 끝이에요. 4% 확정금리의 예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확정금리형 예금하고 싶으시면 이거 하시면 되고요. 대해자 이겁니다. 중도 해지 시에도 2%의 일할 금리를 줍니다. 보통 ELS나 ELB가 가장 아쉬운 서운한 페널티 중에 하나가 중도 해지하면 5% 정도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오히려 중도 해지 시에도 2%의 여기 보시면 중도 상환 신청 금액에서 2%의 경과일수를 일할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는 반드시 보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안 한 게 있는데요. 리자드 하이파이브입니다. 얘는 사실 한국 주식이 들어간 ELB나 ELS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심할 수 있어요. 이게 보시면 리자드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뭐 이렇게 있긴 한데 리자드 85라고 중간에 껴 있어요. 그러니까 100일 이상에 있으면 수익을 주긴 하는데 중간에 85로 바뀌긴 합니다. 그러니까 85 이상만 있으면 주겠다라는 건데요. LG와 코스피는 85% 이상 빠질 수 있습니다. 15% 이상 빠질 수 있어요. 굳이 얘는 하지 마시고요. 금리를 이렇게 줄 거면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 ELS, ELB도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볼까요? 발행어음은요. 지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4.8%짜리 주는 월 1,000만 원까지 적금되는 거 없어요. 보통은 30만 원, 많으면 50만 원, 좀 많으면 100만 원이거든요. 1,000만 원까지는 뭐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도가 넉넉하면서 금리가 높은 거 잘 없고 그리고 3.90 이상 되는 적금 예금도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발행어음 그리고 발행어음 수시, 적립식, 그다음에 예치식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조금 더 금액이 크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ELB도 투자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